주로 시니어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단기 투자를 위주로 하죠. 국내 시장에서요, 중장기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한 1, 2년 정도 빼고서는 증권 투자에서 장기 투자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참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단기적인 면, 최근, 그리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온 양상 속에서 단기적인 면을 좀 더 중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잘 올라가다가 후반부에 고꾸라졌어요. 그렇죠. 후반부에 고꾸라져 가지고 제 입장에서 놓고 볼 때도 좀 약간 난감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근데 예상은 했었어요. 제가 어저께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번의 매수와 매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그 틀에서 초반에는 어제 미국의 나스닥 증시가 반등을 세게 했기 때문에 시가에는 매수 기회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본장에 들어갈 때 9시부터 9시 30초 사이에, 그렇죠, 프리마켓 시장이 거래가 정지가 되고 본장에 들어와서 흔들어질 때, 그때 매수 한번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참고적인 종목이나 기타 이제 우량한 종목을 저점 매수하게 되면 한 10시 반, 12시쯤까지 끌어올려지면 그때 매도 기회가 있을 것이고, 후반부 들어서는 현금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되면서 주가는 밀릴 것이다. 따라서 후반부 무렵에는 사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모토는 현금화 전략인데, 맨 마지막에 쭉 내려갈 때는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한 2.7% 정도 올랐어요. 장 막판에 될 것 같았어요. 오늘은 거래소 시장이 현대차라든가 LS 일렉트로닉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고, 기술주들이 흐름이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상황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마지막 판에 물량이 나왔지만 AMD 회장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서로 간에 논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시장은 역시 주도는 기술주가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주가 전반적인 지금 보면은 주도는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번에 GTC 열리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굉장한 그런 울림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울림이 있고 다 좋아요. 좋은 건 다 좋은데 왜 엔비디아가 올라와야 1%가 올라가느냐 이런 거죠. 그렇게 울림이 좋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1%가 아니라 몇 프로씩 올라가야 되죠. 근데 뭐 지금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금 현재는 올라가는 그런 양상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좀 부담을 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유가 때문에 이제 끝에 가서는 조금 부담이 있었거든요. 유가 때문에. 근데 유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은 만성이 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할까요? 예방주사를 맞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은 좀 버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는 충격에서는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놓고 볼 때도 지금은 흐름이 나쁜 그런 형태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매수 수요가 이끌 수 있을 만큼 전반적인 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전쟁 상황이라든가 이에 따르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화 돼가고 있어요. 개별 종목화 돼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만 놓고 볼 때는 좀 부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이제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가격적인 면도 조금씩 그래도 저점이 상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개별 종목화 되면서
종목군들의 편차도 심해지고 있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건데요.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뭐냐면 철저하게 지금 보면은 실적 위주로 가야 됩니다. 실적 위주로. 그래서 이제 기술주도 실적 위주.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다른 종목군들도 업종에서도 실적 위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테마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으로 일단은 참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요, 그게 꼭 흡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요,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일단은 투자에 임하셔야 되고요. 내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이 한 3할 이상은 친 것 같아요. 3할 이상은 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역시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은 기술주 내지는 요번에 이제 액티브 ETF가 나오면서 이와 연관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또한 스페이스X 관련 종목군들,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단은 지금은 전반적인 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어차피 시장은요, 지금 시장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이제 한 11시 넘어가니까 나스닥 시장 보면은 한 0.6 정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0.6 정도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도 강한 업종군들은 지금 스페이스 X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좀 강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스페이스 X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주 쪽이 내일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와 연관된 종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접근을 해볼게요. 어차피 시장은요, 내일도 비슷해요. 미국 나스닥 시장이 약보합 정도에 끝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강세를 출발하다가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전쟁과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은 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좀 내려가지 않겠는가 보기 때문에 약보합 정도로 끝난다고 하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초반부 무렵의 매수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 시 매도, 금일과 같이 후반부 무렵에 또 물량이 또 자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는 코스피 시장이 5,800을 넘는 갭 상승은 갭을 메우려고 하는 모습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개별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코스닥 시장이 오늘 많이 꺾였거든요. 끝에 가서 2시 반 이후에 그냥 미끄럼틀 탔어요. 왜 탔는지 잘 몰라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남들은 유가 때문에 유가가 이제 갑자기 올라가니까 떨어졌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냥 현금화하려고 판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도 후반부 무렵에 현금화하는 전략, 이거를 그래서 주가가 밀릴 걸 대비한다 그러면 한 12시쯤 매도하고 후반부 무렵에 줄줄이 나오는 물량을 줍줍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는 판단하시 좋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일단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는 액티브 ETF 때문에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첫 번째가 리가캠 바이오. 오늘 한 5% 올랐죠. 리가캠 바이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는 5% 정도가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보였는데 위로 꼬리가 달린 모습이라 사실은 이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 꼬리가 위로 달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만 못생긴 건 아닙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0,000원, 1,500원 올랐죠.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는 타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라 리가캠 바이오와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군들이 일단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릭스입니다. 19만 원 끝났거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선이에요. 음선이긴 한데 지금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을 정배열 상태에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오히려 지금 올릭스가 리가캠 바이오보다
지금 조정 모습은 더 이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1.87%가 내렸는데 음선 상태. 조정도 잘 받았거든요. 내일은 시가 무역서부터 강세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바이오 쪽은 이 두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쪽에는 두 종목인데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것은 HVM입니다. 우주항공 쪽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HVM. HVM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밀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신나게 올랐거든요. 신나게 올라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량 먹고 떨어졌어요.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 전형적인 그냥 나 먼저 팔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HVM은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특수금속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스페이스X와 일단은 계속 공급 지금 현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관련 종목 쪽으로는 가장 접근이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우주항공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우주항공 종목 쪽에서 놓고 볼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대표 주자는 이 HVM,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스피어입니다. 스피어는 1차 벤더로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했죠. 스피어도. 근데 스피어는 시가총액이 2조 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HVM보다는 제가 보기엔 좀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최근에 놓고 볼 때는 스피어가 더 빨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HVM 쪽에 더 점수를 좀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간에 로켓랩이 7% 올라가고 있어요. 로켓랩이 7% 올라가고 있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1.9% 정도 올라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다른 종목군들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로켓랩이라든가 이런 쪽이 발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걸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그 스페이스X 관련 종목군들 특히 HVM과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의 반등을 일단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도 이제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요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돼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지금은 반도체의 디자인하우스 쪽에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각광을 받고 요즘에는 AMD 회장이 들어오면서 또한 정부에서 반도체 투자 50조 원 한다고 해가지고서 요즘에는 이쪽 부분에서 난리가 난 그런 모습입니다. 난리가 나서 수요 기반이 이제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올라가다가 0.83으로 끝났거든요. AD 테크놀로지. 그렇지만 우상향 패턴에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격률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이거는 현재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놓고 볼 때는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또 어느 정도 숫자도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꾸준히 당분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볼 때는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AD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이제 52주 신고가가 이제 갱신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매도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실적 부분도 매출액이 1,600억 정도가 됐거든요. 한 54% 들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에 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정상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놓고 볼 때는 밸류체인의 비메모리 밸류체인의 핵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인데 흐름상으로 놓고 볼 때는 많이 가면
현재의 지금 시가총액이 6,500억인데 한 1조 원대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D 테크놀로지 좋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었죠. 코세스입니다. HVM 쪽에 연관된 종목이고, 그리고 또한 그 후공정 장비 업체죠. 실적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예상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술적인 모습이 안정적이에요. 지금 현재는 28,350원, 오늘 저기 그 애프터마켓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래가 늘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매수 기반이 꾸준히 탄탄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코세스 지난해 영업이익 177억이에요. 흑자 전환 딱 이렇거든요. 4분기에 그냥 4분기에 확 바뀌어졌어요. 우리 이제 지금 이 코세스가 그러면서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HVM과 연관되어 있고 HVM 생산에 직접적인 그런 관련을 하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놓고 볼 때는 독보적인 또 경쟁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최근 들어서 안 물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장비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그쪽에 토탈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기술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괜히 아까운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일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유망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이너스 기록했던 PSK.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에서 놓고 볼 때는 독보적인 종목이죠. PSK는. 이게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는 놓고 본다고 하면은 PSK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지금 업체죠. 반도체 쪽 장비 업체 쪽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공정 장비 쪽에서는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 성장률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종가가 16% 올라서 오늘 0.4% 조정은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세 발의 피죠. 오늘 조정할 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인데 오늘 조정을 이쁘게 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조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 상승은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관들의 의견도 굉장히 좋습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PSK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고 뭐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현재 금액 정도에서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참 하나가 빼먹었는데 돌아갈게요. 저기 어디야? 스페이스X 관련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아니라 한 종목 빼먹었는데 삼성전기 빼먹었어요. 삼성전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네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에 이제 MLCC 공급하잖아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에 쓰이는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2% 올랐는데 이게 새로운 그런 영역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 근데 삼성전기는 또 얘는 또 너무 큰 종목이라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직전 고점 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목표 주가가 현재 46만 원인데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시가총액이 50조 정도까지 근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12% 올랐는데 내일 쫓아가면 걸리겠죠. 이런 종목은 제가 오늘 좀 뒤늦게 말씀드리는 게 스페이스에 연관된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내일 쫓아 올라가면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마이너스에 매수하셔야 돼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도체로 와서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을 했던 종목 중에서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가 오늘 조정을 했거든요. 유진테크는
뭐 흐름 자체도 나름대로는 괜찮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조정의 끝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거래량과 가격 조정이 맞물린 조정인데 요점이 저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일단은 그 해보게 됩니다. 반도체 쪽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쪽에 이제 납품을 계속 하고 있는 업체죠. 지금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업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핵심 세계 반도체 업체의 핵심 장비 쪽에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성장력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뭐 이익 규모도 상당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현재 종목이죠. 현재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 지점이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기에는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들어가고요. 외국인 매수가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게 좀 특징적이거든요. 2조 7천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면도 저점에 도달했고요. 흐름도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리노공업. 소켓 관련 종목, 소켓 종목이고, 역시 실적은 뭐 발군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데드크로스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일 이동평균선에 접근한 상태에서 거래 바닥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역시 이제 기관 쪽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일단 조정 기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에너지 종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에너지 종목 중에서 탑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은 일단 0.76 정도가 내렸는데 예상보다는 움직임이 약간 모지리처럼 움직였어요. 어저께 십자순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특이하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반전하기 딱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음선의 모습이 나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계속 저점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질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가스터빈 엔진을 지금 현재는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쪽이 원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지금 현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지만 그 복합화력, 원자력, 그 다음에 가스터빈, 가스터빈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좀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쪽에 이런 지금 현재는 발전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성 유일하다 이렇게 성장성 무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늘질 않아서 그런데 거래량 자체가 조금 붙으면 지금 상태에서 주가 반등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서 BHI는 지금 가격적인 그러한 지금 현재는 모습이 좋습니다. 꾸준히 지금 저점이 올라가는 이러한 지금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4% 올랐거든요. 4.9% 정확하게 4.93이 오늘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BH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열교환기 이런 쪽을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쪽 분야에서 그 설계 능력이 독보적인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지금 화력발전소라든가 LNG 시장으로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영위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는 업종 자체가 전반적인 성장률이 워낙 좋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도 한 258%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영업이익 증가율도 상당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BH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매출액이 7,700억이에요. 영업이익도 700억이 넘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뭐 ROE가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성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물론 시가총액은 부담이 있습니다. 3조 2천억이면 좀 부담이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가 반등 양상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5조 원 정도까지, 시가총액은 5조 원 정도까지 이상 끌어올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BH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전 건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주목해야 할 종목 중에 하나로서 확 눈에 띕니다. BHI가 우리 기술이 아니라 원래는 제가 보기엔 BHI가 진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BHI가 사실은 두산 에너밸리티보다는 오히려 탄력적인 면이나 상승률로 보아서는 앞서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 리가켄바이오, 올리엑스 스피어, HVM, 삼성전기, AD 테크놀로지, 그다음 두산 테스나, 프로텍, 코세스, 유진테크, PSK, 그다음 두산 에너밸리티, 그다음에 BHI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장은 내일 같은 경우도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흐름은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흐름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내일 일단은 미국 시장의 흐름에 지금 현재는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약보합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끝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지금 좀 강세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시장 무렵에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프리마켓 시장에서 한 번 팔고 팔 수 있어요. 8시 20분 정도에, 20분에서 30분 정도에 한 번 팔고, 그 다음에 본장 들어갈 때 시가 무렵에 크게 흔들릴 때 한 번 매수, 그 다음에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한 번 매도, 그 다음에 2시 반 이후에 한 번 재매수, 이 전략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내일도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코스닥이 우위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렇죠. 코스닥이 내일도 우위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갭을 메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위에 있는 5,800 갭이 연락에 무겁습니다. 코스닥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갭 메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코스닥도요, 갭을 메웠다고는 하지만 옆으로 쭉 서 있는 모습이죠. 사람도 누워있다가 일어서면 어지럽죠. 똑같습니다. 약간 수그렸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빠지는 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거래소도 마찬가지. 지금 상태에서는 위보다는 아래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